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매년 4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합니다. 특히 봄과 겨울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겨울에 인명피해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날이 추워지면 소방관들은 바짝 긴장하게 되는데요. 내일 11월 9일 숫자로 119죠. 바로 내일이 올해로 62주년을 맞는 소방의 날입니다. 700페이지가 넘는 소방의 역사를 책으로 출간한 소방관이 있는데요. 19년차 소방관 송병준 소방위는 화재 현장에서 일하며 어떻게 하면 화재 진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소방계의 혁신 아이콘입니다. 송병준 소방관 지금 만나봅니다. 송병준 소방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소방관 되신 지 몇 년 되셨죠? 올해로 19년 차 됐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20년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교육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소방학교에서 화재 교관도 하셨고 요즘은 화재 현장에서 일을 하신다고요. 용유 119 안전센터에서 화재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화재철이라서 화재 얘기를 좀 여쭤보자면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화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혹시 아세요? 매년 소방청에서는 화재 통계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2023년 같은 경우는 3만 8천 건, 매년 약 4만 건 정도 화재가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만여 건에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은 우리가 좀 충분한가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아서 네네.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2017년부터 2만 명이 충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소방공무원 수가 7만 명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인력이 모자란다기보다는 지금은 이 늘어난 인력들을 어떻게 분배하고 조정하는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경력이 많으면 많은 대로 아니면은 또 신입이면 신입인 대로 어떤 현장에 출동할 때는 늘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상황실이라는 데서 신고 접수를 받는데 네. 접수를 받는 도중에 출동 지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그러면은 예. 그걸 저희가 듣고 차고 밖으로 나가는데 1분 정도 걸리거든요. 1분 안에. 예.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전혀 없는데 만약 이제 그 차 안에서 신고 내용이 심각하다든지 아니면 저 멀리서 그 검은 연기가 이제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나 지금이나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은. 그러니까 뭔지 정확히 모르고 막 출동 준비해서 차 안에서 설명 듣고 막 이러는 상황인 네, 건가 그렇습니다. 보죠. 그러면 밥을 먹는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온갖 상황에서 1분 안에 바로 출동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생활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긴장을 좀 해야 되는 근무 중에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19년 동안 소방관 일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현장, 좀 위험했던 순간 있으실까요? 그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검은 연기가 차 있는 실내에 진입할 때가 많은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 연기 때문에 손 앞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시야가 완전히 제한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간 다른 감각들이 죽거든요. 이제 내 숨소리밖에 안 들리고 이런 네. 상황이 되면은 이 얇은 내가 쓰고 있는 마스크가 벗겨지면은 반드시 죽는구나. 생과 사의 이 경계선에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불이 나는 상황에서 한치 앞이 안 보인다. 그건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 11월 9일 소방의 날입니다. 11월 9일이니까 119를 상징해서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예, 소방의 날 즈음에 행사를 많이 하는데 혹시 생각에 나는 동료나 또 이런 분들이 있으신지요? 소방의 날 즈음이 되면은 공문서를 통해서
네. 소방관들을 대우해주는 이런 그 캠페인 같은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피자를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그런 것도 있어요. 예, 혜택들이 소개가 되는데 꼭 그런 걸 이용하지는 않더라도 사회가 이 소방관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를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뿌듯한 때가 많고요. 네네. 또 이제 소방의 날 그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기념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예. 기념사 처음은 거의 대부분 유가족들을 위로하거나 순직자들을 추모하는 이런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방의 날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순직 소방 공무원들을 다시 한번 되돌려보는 그런 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와 같이 임용 동기라고 할 수 있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요. 네. 뭐 그분은 이제 순직은 아니지만 제가 많이 따르고 위지하던 그런 형님이셨는데 그 구급차를 모시다가 사고가 나서 경추가 이제 부러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생사불명이다가 이제 다행히 회복했지만 후유증이 많이 남아서 이런 날이 되면은 그 형한테 괜히 이제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 송병준 소방관께서는 어떻게 소방관이 되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사실 소방 공무원이 되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집안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당장 이제 직장을 구해야 돼서 소방 공무원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제 활동이 남을 직접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국가 공권력 자체가 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많이 좀 소방관으로서 자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소방관 정말 적성이 안 맞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뭐 굉장히 책임감도 강하셔야 될 것 같고 용감해야 될 것 같고 체력도 좋아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또 지혜도 필요하겠고 해보니까 적성이 잘 맞으셨나 봐요. 예, 아무래도 그 예. 소방 공무원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제 시선이 강해야 된다, 많이 알아야 된다, 뭐 정신력도 뛰어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도와주는 일 네. 자체가 직무다 보니까 이런 매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동기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하고 이런 동기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소방관 되려는 시험 보시는 분들 경쟁률이 요즘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 작년 같은 경우 공개 채용 시험에서 경쟁률이 17대 1 정도. 오, 어마어마한데요? 뭐 근데 이제 일반 구급 공무원 같은 경우랑 약간 그 밑도는 수준이긴 한데요. 네네. 이 소방관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좀 그래도 많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직률을 또 보게 되면은 그 소방 공무원은 이직률이 좀 낮습니다. 낮아요. 예. 예. 이직률이 저는 높을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하다 보면 좀 위험한 현장에 가서 좀 어떤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거나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그 기사 같은 기사에서 이제 설문을 했었는데 공직 만족도가 이제 타 직종보다 소방 공무원들이 더 좀 많이 유의미하게 우세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보람이 크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무다 보니까 예. 직업 만족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되게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고 존경을 느끼는 또 그런 직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우, 다행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자긍심을 갖고 일하신다는 게. 근데 이게 사실 그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위험한 현장, 그 다음에 어떤 인명이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겪다 보면 아무래도 좀 그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거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가 혹시 우리 소방관님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고독사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의 현장을 많이 갔던 편인데요. 네.
근데 이제 시신을 봐서 충격적인 것보다는 그 이제 망자들이 마지막 남겨진 흔적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반쯤 까져 있는 그런 과자라든지 먹지도 못한 그런 반백기 안 남아 있는 맥주캔 이런 것들을 네. 보면은 고인들이 마지막에 느꼈던 그런 외로움, 절박함이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계속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딘가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런 점이 많이 힘들었는데 사실 오늘 화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긴 하지만 구조구급 대원들 분들이 상당히 많이 출동을 하시고 네. 그런 현장에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트라우마라든지 PTSD 관련 문제들은 그분들을 좀 더 특별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습니다. 어떤 삶에 대한 때로는 어떤 공허감이라든가 허무감이라든가 이런 걸 막 세게 느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 사실 이런 화재라든가 재난도 이렇게 과거에 없던 유형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새로운 유형의 화재는 그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는데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8월에 발생했던 청라 네.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아마 지금을 대표하는 새로운 유형의 화재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화재가 나면 진압이 어려운가 봐요. 뭐 약간 그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이 오해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는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정확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건 배터리끼리 비교했을 때 그런 거고요. 내연기관 연료인 경유나 석유에 비해서는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크기가 크긴 하지만 그리고 연료통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연료통이 작긴 하지만 서로 이제 잘 따지고 보면은 가지고 있는 화재로 변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전기차만 부각이 되죠? 이제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가 그렇게 화재의 용량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전기차는 아직까지 진압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거 뭘 조심해야 되나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의 화재는 물을 뿌리게 되면 냉각돼서 이제 끄는 게 가능한데요. 문제는 그게 이제 배터리 팩 안에 있다 보니까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 진압이 이제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소방 공무원들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이 시간대가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재가 난 다음에 저희가 도착하는 그 10분 동안 그 10분 동안 화재가 굉장히 격렬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그 사이에 자기 스스로 뭔가 이제 자구책을 행사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구책을 해야 될까?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요. 당황스럽고. 사실 화재가 이제 급속도로 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행동은 대피인데요. 평소에 내 차가 수동으로 차량 문을 열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만약 그게 여의치 않다면은 강화 유리를 깰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 망치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런 걸 차 안에 비치해 둔다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불이 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밖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 번쯤은 미리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재가 나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당황을 하게 되면은 적절한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 유리 깨는 망치 같은 거 차에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유난하다 생각했는데 필요하네요. 그 뭐 목 뒤에 있는 이걸 빼서 하라고 어떤 분이 그러는데 그게 당황하면 절대 안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절대 안 빠집니다. 예, 그 힘을 작용하는 방향이 수직으로 돼야 되는데 앉아서 그걸 뽑으려고 하면은 방향이 안 맞아서 절대 한 번에 뽑힐 수가 없습니다. 그 전기차 화재 예방하려면 요즘 보면 그 충전하는 곳에 가보면 과충전하지 말라고 그게 다 붙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과충전, 과방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제조사에서 이미 그 안전 마진을 상당히 두고서
100% 충전을 해도 네. 이제 되게끔 이렇게 나온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다. 그 충전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위험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100% 충전하는 게 위험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네네. 그게 아무런 조치가 안 된 배터리라면 100% 충전하고 100% 방전하는 게 이제 위험하긴 한데요. 차가 만들어질 때 이미 그 과충전, 과방전에 대한 안전마진들을 제조사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좀 전기차 문제 좀 대책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송병준 소방관님은 사실 이렇게 화재 현장 출동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어떤 서방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논문을 쓰신다든가 또 재난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신다든가 거기서 당선이 되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이 개선사항 관련 논문을 써서 전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대회 전국 1등을 하셨대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대회가 이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경연대회라는 대회고요. 30년 정도 된 대회입니다. 대회 내용은 전국에 있는 소방교육기관의 교수요원들이 그 연구 분야와 강의 분야 이 두 분야에서 이제 서로 이제 경연을 하는 그런 대회인데요. 네. 제가 제출했던 논문은 그 당시에 이 가상현실 기반 특히나 이제 헬멧을 써서 시야를 완전히 장악하는 완전 몰입형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소방훈련을 하는 게 좀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이게 좀 도입되는 거를 좀 막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 기술이 아직 좀 미완의 기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상현실 기반 소방훈련이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한계가 무엇인지 실제로 가상훈련을 체험을 시키고 설문을 하고 통계 분석해서 그 개선 사항이나 한계를 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상현실 기반 훈련의 한계는 어떻게 한마디로 짚어주신다면? 일단 완전한 그 감각, 오감을 다 장악하지 않는 이상 요 실제 현장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똑같은 훈련을 동일해서 반복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 번 하면 질린다고 해야 되나요? 이미 네. 이제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효과가 적습니다. 우리가 그 결말을 알고 보는 영화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개선 방안은 어떤 걸 제시하셨어요? 개선 방안으로는 요 이제 완전 몰입형 교육을 어떤 이제 그 훈련의 내용으로 하지 않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로 사용하면 이제 적합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제공을 했는데요. 이런 가상현실 기반은 훈련보다는 체험. 예. 네, 체험으로 활용하자.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느낌인지 제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공모전에 또 단말기 중계 서비스를 또 이게 출전을 하셔서 상을 받으셨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 아이디어 경연대회라는 대회였는데요. 이게 세월호 사고 이후에 이제 해경하고 소방하고 서로 이제 통신 규격이 달라가지고 통신이 안 된 문제 때문에 그의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돼서 2020년경에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됐거든요. 네네. 그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무전 시스템은 VHF, UHF라는 그런 이제 흔히 말하는 무전기를 사용했는데 네네. 이제 그거를 LTE망으로 개선을 한 겁니다. 그런데 LTE라는 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의미랑 같잖아요.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좀 확장을 할 수가 있고 또 자체가 또 센서가 많이 달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같은 센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역에 이제 분포되어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그 센서를 통해서 얻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지도상에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니까 각자 갖고 있는 그 재난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그걸 활용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본다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이제 소방관들이 가스 측정기를 다 들고서 분포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각자 위치에서 측정되는 농도가 약간씩 다르잖아요. 네. 그 정보를 지도상에 이제 뿌리게 되면은 지도에 어느 지역이 좀 더 농도가 높고 어느 지역은 낮고 또 이제 유동이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입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네.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아우, 그 굉장히 인재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이런 걸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더군다나 제가 지금 또 깜짝 놀란 건 이번에 이제 소방 관련 책을 내셨습니다. 무려 736쪽에 달하는 소방의 역사. 거의 벽돌책인데. 이 책은 또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했던 게 이제 제가 좀 그 발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3건 정도 지금 출원을 해서 2건이 이제 등록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발명을 하려면은 그 어떤 이제 물건이 있다면 그 기능을 좀 해부해서 좀 잘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더 개선된 물건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 주변에 저희를 이제 지켜주고 있는 뭐 소화기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좀 해부해서 과거 연역을 좀 살펴보자. 이런 내용들을 묶어서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네네. 이 책은 어떻게 쓸 결심을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 소방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때가 이제 신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한 19년 전에 처음 가게 됐는데 공무원은 어쨌든 자리에 앉으면은 그 기능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소방시설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중에 가봤더니 법과 기준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문제집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던 이게 거죠. 수험 대비서만 나와 있는 거군요. 교과서가 없고. 네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교수요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걸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네네. 이럴 바에는 제가 찾아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방에 관한 모든 것들 그런 거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인가 봐요.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있어요? 이제 소화기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현실에서 존재하는 물건들의 기원이 어디 있는지 네. 요 이제 소방 시설들 같은 경우도 어떤 전기의 발명이라든지 석유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그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소방의 역사. 끝으로 사실 이제 겨울철 우리가 어떤 걸 조심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통계를 보게 되면은 전체 화재 중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돼 있는 원인이 부주의입니다. 부주의. 네. 그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집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생활하는 공간에서 화재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걸 합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 부주의 때문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라는 거는 거의 통계를 많이 거슬러 봐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주의의 이제 갈래를 또 살펴보면은 담배꽁초라든지 아니면 가스레인지에 요리를 올려놓고 깜빡하는 경우라든지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문제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매일 출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화재는 항상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좀 아시면은 많은 부분들이 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요거 여쭤볼게요. 요즘은 가정용 소화기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쓸 일이 없잖아요. 사실 진짜 화재가 발생 안 하니까. 그래서 되게 오래된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소화기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ABC 소화기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위도했던 기능이라든지 이제 기능 그 용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완성형입니다. 예.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만큼 가격도 저렴하고 경제성 면이나 이런 데서 이제 완성형이라 만약에 그 압력 표시 부분이 이제 청색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면은 네.
기능상에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저 버리고 새로 사야 되나요? 다만 이제 어떤 물건이든지 사람이 만든 물건들은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있는 소화약제라든지 외부 용기라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파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부터 소화기의 내구 내용 연한을 정했는데요. 법으로 정했는데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아, 네, 10년. 네, 10년까지는 10년 넘은 건 좀 다시 한번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19년 동안 소방관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소방관으로 살아보니 어떠신지요? 소방공무원은 업무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공무원이라는 게 그 자연인인 나와 그리고 공무원인 나가 이제 결합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인은 나는 약간 모자란 사람이지만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한다면은 존재하려면은 좀 남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끄럽지 않게 공직 생활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이제 이렇게 부끄럼 없이 하려면 저 역시도 아직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지 끝을 잘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환경, 이런 것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뭐 과거 장비가 모자르다, 노후됐다,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은 화재 현장에서 오염물이 묻은 옷 같은 경우를 방화복을 외부에서 전문 업체가 세탁을 해줄 정도로 이런 이제 많이 환경이 개선됐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 한 가지는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됐던 급식비 문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제가 근무했던 모든 데가 급식이 다 이제 부실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맛있는 네. 데도 있고 네, 잘 네. 나온 데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같은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시는 직원들이 누구는 좋은 밥을 먹고 누구는 나쁜 밥을 먹고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모두 다 이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든든히 맛있게 좀 잘 소방관님들 드실 수 있도록 그 점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앞두고 소방과 관련된 역사와 소방시설 또 소방관의 역할 등 이런 내용을 집대성한 책 소방의 역사를 출간한 19년차 소방관 송병준 소방이었습니다.